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스캐터링이랑 그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찍겠습니다. 스캐터링은 가시오로비치 19장 내용이고요. 그리고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는 이제 2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옵니다. 모든 샹칼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피스에도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책의 초반에 나오고 끝에도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 매듭 짓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인데요. 일단 초반에는 포멀리즘을 배웠죠. 그래서 양자역학 공리들 크게 나누면 통계적 해석 그리고 슈레딩거 방정식.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아이덴티컬 파티클, 스핀, 퀀타이제이션, 힐베르트 공간 이런 것들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칭성에 따른 보존 법칙의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럭처, 그러니까 수소원자 구조를 수소원자 에너지 준위 구하고 스플리팅까지 구하고 전반적으로 스테이셔너리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구했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본격적인 트랜지션에 대해 배우는데 전이에 대해 배우는데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자발적으로 디케이하는 거랑 스캐터링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저희한테 쓸모가 많은 거죠. 핵입자.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하죠. 입자는 이제 자기가 몇 살인지 기억하지 않잖아요. 어떤 확률에 따라 이렇게 디케이하고 확률에 따라 스캐터링하는 이걸 나타내주는 척도가 이제 크로스 섹션이고 이것도 이제 디케이 레이트로 트랜지션 레이트로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요 또 후반부에서 요거에 기반이 되는 게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이랑 페르미 골든 룰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굵직굵직한 정리들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마그네틱 인터랙션, 세미 클래시컬한 리밋에서 다뤄서 이 디케이를 설명할 수 있어. 스캐터링은 로우 에너지에선 파셜 웨이브 디컴포지션을 이용할 수 있었고 하이 에너지에선 보르네 근사를 이용해서 이제 웨이브에서 웨이브로 가는 페르미 골든 룰을 써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게 양자역학의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인 이제 스캐터링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 합니다. 스캐터링이 개인적으로 되게 저에게 제일 재밌는 챕터라고 느껴졌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포텐셜이 주어지지 않은 피직스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계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물리적인 어떤 직관력으로 풀어나가는 부분이 많았어서 그래서 스캐터링 기본적으로 포텐셜이 없는 경우에서 먼저 시작을 하죠. 헬름홀츠 방정식이 될 거고 여기서도 많은 질문들을 제가 품었었어요.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 이 PDE를 풀 때는 요거를 이제 변수 분리하는 타당성이 이제 해석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힐베르트 공간으로 대수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었고 엄밀하게 요걸 풀려면 그린 펑션을 적용해서 여기 경기 조건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해를 이용해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부 책이니까 이렇게 풀지 않지만 이렇게 풀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풀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사실 자체로 설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계속 뭐가 필요한지 계속 알게 되니까 일단 그것도 재밌고 기본적으로 이 책 내용만 보더라도 이런 파동함수가 들어오는 가장 간단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되지 않지만 우리가 프리 파티클을 다루는 플럭스만 보는 경우, 박스만 보는 경우, 웨이브 패킷을 보는 세 가지 중에 플럭스만 보는 경우에 해당해서 요 이제 플레인 웨이브를 이렇게 파셜 웨이브 디컴포지션을 했죠. L에 따라서 디컴포지션 했고 요 해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애들의 선형결합일 것이냐 누가 컴플리트 셋을 이루냐면 원점을 포함하는 사인 함수의 일반화된 스페리컬 베셀 코사인의 일반화인 노이만 펑션 혼노이만 그리고 이들의 선형결합인 그래서 익스포넨셜 IKR로 나오는 한켈 펑션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원점을 포함하는 경우니까 베셀이 들어가서 얘로 디컴포지션이 됐고 변수 분리 해로 적었고 여긴 사실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인데 그 원통 대칭이 있으니까 M 성분이 없을 거고 그래서 파이는 날아가죠 항상 이런 좋은 심플한 경우에는. 그리고 로우 에너지인 경우에는 낮은 L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세타도 날아가는 직관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얘를 넣으면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해서 여기 이제 포텐셜이 없는 경우인데 포텐셜이 있으면 제가 엄밀하게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관계 조건을 이용해서. 근데 여기서 여기 이제 들어오는 애랑 나가는 애랑 정상파 균형을 이뤄서 플레인 웨이브를 만드는 식이잖아요. 근데 인커밍 웨이브, 아웃고잉 웨이브가 있을 때 아웃고잉 웨이브만 포텐셜을 느낀다라는 물리적 해석.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물리적인 해석으로 쓸 수 있겠죠. 페이즈가 바뀌고 크기가 바뀌는. 이걸 다시 쓰면
들어오는 인커밍 플럭스가 있고 얘는 아웃고잉 플럭스가 있고. 근데 모든 피직스는 포텐셜이 주어져야 요 델타가 주어지지만 아직 피직스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형식일 것이다. 이런 형식일 것이고 이런 형식일 경우에 크로스 섹션도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도 구할 수 있다. 물론 토탈 크로스 섹션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포텐셜이 물론 주어지는 경우도 풀지만 풀기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없어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서 얻은 물리적 문제를 풀어야만 얻을 수 있는 이 직관들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20장을 보면은 더블 슬릿 얘기를 하잖아요. 더블 슬릿을 사실 어떻게 풀까 궁금하잖아요. 이게 전자기파로 풀면 너무 쉽지만 너무 쉽게 뭐 일반 물리에서도 푸니까. 근데 이거를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먼저 생각을 먼저 해보면 논문이 아니라 책 내용에서 먼저 해결을 해보면 여기 익스포넨셜 IKR이 들어갈 텐데 얘가 들어가면 포텐셜이 여기 느끼죠. 포텐셜을 느끼는 부분은 이 뒷부분이겠죠. 이 뒷부분을 마찬가지로 요렇게 들어오는 애랑 나가는 애로 쓸 수 있을 테고 들어오는 애랑 나가는 애로 쓸 수 있고 얘가 요 두 점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푸사이 1이랑 푸사이 2가 될 테고 얘네 각각이 스페어리컬 베셀처럼 요런 파동 방정식을 따라서 여기 인터퍼런스하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학부 범위에서 최대한 예상을 해보면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논문을 봐도 비슷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우시안하게 넣어주고 이니셜 밸류를 가우시안하게 넣어주면 항상 얘기하지만 가우시안은 시간이 지나도 가우시안하죠. 더 넓게 퍼집니다. 왜냐하면 속도의 불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더 넓게 퍼진다고 추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우시안이 여기로 도달했으면 여기에 경계 조건이 있죠. 경계 조건을 넣은 그린 펑션 플러스 마이너스가 위아래 지나는 거고 그린 펑션 플러스 2분의 D 마이너스 D 그래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해를 풀 수 있어요. 이 헬름홀츠 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퍼런스항이 생기는 걸 양자역학을 다 배운 다음에 스캐터링을 배우고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옵저버가 있으면 여기서 관측을 한다. 그럼 불확정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요 엄청나게 넓게 퍼질 테고 퍼지니까 인터퍼런스항이 상쇄되겠죠. 그렇게 이것도 사실 불확정성의 원리도 양자역학의 공리 통계적 해석으로 유도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옵저버가 있는 경우 어딜 통하지 보는 경우 안 보는 경우 두 컨피규레이션 다 해결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던졌던 이 더블 슬릿을 거꾸로 엄밀하게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요렇게는 책에서 많이 쓰지만 요렇게는 잘 나오지 않아서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뭔가 그래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주제들은 이런 게 있겠죠. 키워드가 상보성 원리, 그리고 베타 원리, 베타적인 거, 그리고 듀얼리티, 이중성, 불확정성의 원리,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쪽 방향을 이동하고 쓴 건데 엑셀 방정식, 뭐 슈퍼포지션 이런 거. 그리고 인텐글먼트, 수문 변수 이론, 슈레딩거 고양이, EPR 역설, 측정 밸브 등식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요 얘기를 해보면 이쪽 방향인 거잖아요.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로 양자역학에 대한 그러니까 초반에 2장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되짚어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상보성 원리는 철학적인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법칙처럼 쓰긴 그렇고 이거는 그러니까 왜 이중성이 있냐에 대한 철학적인 답변을 하는 거라.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철학이라서 보어가 얘기한 상보성 원리 베타적이죠. 보면 충분히 이 상황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실제 실험도 이러하고 이 두 컨피규레이션 측정을 미리 하건 안 하건에 따라서 얘는 완전한 입자성을 띠고 그냥 플랫하니까 그리고 하나는 완전히 파동성을 떼요. 여기 강한 전자기파를 쐬어준 거랑 같은 효과가 나니까 분명히 베타적입니다. 이중성도 분명히 있고 애초에 이중성 있죠. 입자 파동 불확정성의 원리도 여기서 다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배운 큰 양자역학의 공리들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 방향성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블 슬릿에서 양자역학으로 가는 방향성에서도 기본적으로 광자를 세게 쓰여준 경우에 광자를 많이 쏘아주면 이제 그냥 고전적인 맥스웰 방정식으로 서술할 수 있고 그래서 슈퍼포지션이 이게 선형 방정식이니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전자기장을 이렇게 더하는데 이 플랫들을 이렇게 더하는데 이래서 이제 간섭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일렉트론을 아주 약하게 걸어주는 경우 일렉트론을 아주 약하게 하나씩 걸어줘도 실험적으로 봤을 때 같은 모양이 생기니까 똑같이 리니어한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고 그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죠. 그리고 파동함수가 존재해야 되죠. 이런 전자기장과 같이 제곱돼야 되는 어떤 녀석이 있는 그게 statistical interpretation. 그래서 이게 이쪽 방향이
지금 와 보면 이 각각 키워드들이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설명을 굉장히 잘하진 않았죠. 이게 뭐다, 이게 뭐다. 논리적으로 막 탁탁 연결된 느낌은 아니지만 이 단어들이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정도는 와닿았습니다. 제가 더 나이가 들고 더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더 좋은 설명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의 그 논리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기록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재밌는 양자역학 2였고, 솔직히 양자역학 처음 포멀리즘을 이해하고 나서는 이제부터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가시오로비치 마지막 영상일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포멀리즘 배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양자역학 무한차원 벡터 공간들, 힐베르트 공간, 이게 뭔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막 위상수학책도 보고 수학책도 많이 보고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 스캐터링이 너무 꽃이었던 것 같아요. 양자역학이 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끝에까지 봐야지 비로소 이제 진짜 앞으로 더 재밌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옆에 이번 학기 같이 공부한 친구가 앉아 있는데, 이번 학기 끝났는데 양자역학 하고 싶은 말 있어? 이렇게 전해주세요. 너 때문에 고생 꽤나 했지만 사실 너 없었음 내 인생 공허했다. 이렇게 전해주세요. 안 전해줘도 되겠네.